안녕하세요, 청소부입니다. 그 드라마 지금 우리 학교는도 아니고 지금 국회에서는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. 말도 안 되는 일. 양평 공무원 아 극단적인 선택 사건. 여러 매체에서 경찰이 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건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. 근데 이 양평 공무원은 최은순, 김건희 일가가 어, 어, 개발에 의한 세금 그것을 17억 6천만 원인가 맞았다가 일반적으로 다 내는 돈인데 최은순만 영원으로 처리가 됩니다. 이 영원으로 처리가 되는 과정에 얽혀있던 사람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아니에요, 이건. 근데 이제 저는 끝으로 가면 양평 고속도로 김성교와 원희룡이 다 조사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왜냐면 김성교는 그 당시에 군수였었고 군수가 그 공영지구라고 하는 곳에 특혜를 줘가지고 세금도 제로, 어? 세금도 제로, 개발 이익에 대한 세금도 제로, 그 다음에 개발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법을 개정해서 만들어주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. 그런데 김성교는, 그러니까 제가 이 유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, 이 유서에 이 필적 조회도 들어갔어요. 근데 경찰에서 공개하지 않는다 라고 해놓고 막 공개하지 않으니까 뭔가 음모가 있다라고 계속 떠들었는데, 성재준도 공개하고 김성교도 공개하고 성창경도 공개하고 여기저기서 다 공개를 해요.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, 저는. 응? 경찰이 뭔가 음모가 있어서 유서는 유가족의 것인데, 소유권으로 따지면 유가족의 것인데 공개하지 않는다, 감춘다, 이 뭔가 음모가 있다, 에? 라고 얘기를 하면서 수사 외압, 강압, 뭐 이런 회유, 다양한 것들이 있어가지고는 어? 큰 일이 터지니까 이걸 막아서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, 다 공개를 하네? 에? 다 공개를 해요. 김성교도 공개하고, 근데 성창형도 공개하고, 얘네들 다 공개하는데 글씨체가 좀 이상해. 이상한 건 있어요. 여러분들도 공개된 내용 보셨으면 알겠지만. 그런데 중요한 건 김성교는 어느 부분을 지우고 공개를 해요. 근데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. 얘네들은 어떻게 이 유서를 입수를 했냐? 네? 가짜 유서들이 돌아다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도 있고, 공개를 안 한다고 해서 압수를 해갔는데, 경찰이 꽁꽁 숨겨놨는데, 그걸 어떻게 얘네들이 입수를 해서 공개를 하고 있는가? 그리고 또 왜 어느 부분은 지우고 요만큼 공개하고 요만큼 공개하고 왜 그러는가? 과연 그것을 그렇게 만든 놈들의 의도는 무엇인가? 저는 그게 무척이나 궁금합니다. 에? 참나. 아, 그 검찰의 특검이 강압수사로 해가지고 강압수사를 특검의 강압수사를 특검해야 된다 주장을 하면서, 김성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, 정치 탄압을 멈춰라. 이게 정치 탄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? 명확하게 뭔가 문제가 있으면은 그걸 조사를 하는 게 검찰이고 특검이에요. 그렇다면 김성교가 군수 시절부터 그 다음에 양평고속도로까지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원희룡과 짬짬이 해가지고 양평고속도로까지, 또는 그 삼부토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그 문제까지 쭉 연결되어 있는 게 이 핵심 고리 중에 하나가 윤석열과의 술친구 김성교란 말입니다. 이거 조사 들어가면은 굉장히 멋진 일들이, 신비한 일들이 벌어질 것 같은데, 김성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사를 하지 말아라. 이 강원도의 힘이라고 하는 영화가 나온 지가 오래됐잖아요. 우리가 사람처럼 살지는 못할지언정 짐승은 되지 말자.
짐승은 되지 말자. 그런데 얘네들은 뭐랄까 이게 사람 새끼인가 할 정도 그런 게 의심스러울 정도로 강원도에 모여서 술 퍼마시고 서로 막 우린 친구야, 의리 친구, 의리 친구 이렇게 하면서 그 최은순 일가, 윤석열 일가, 김건희 일가 한통속이죠. 그 집들의 돈을 겁나게 많이 막 몇백억대를 벌게 해주면서 원희룡을 또 제주지사하던 원희룡을 불러서 그 장관 시키면서 또 우크라이나 갔다가 폴란드도 갔다가 주가 조작도 했다가 고속도로도 그냥 인수위 시절에 휘게 만들고 이 과정이 제가 볼 때는 김성교가 군수를 하고 윤석열이가 춘천지검장 하던 시절부터 너무나 오랫동안 준비된 사안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, 뭐 원희룡은 어떻게 끼어들었을까? 저는 원희룡은 윤석열 캐비넷 안에 원희룡의 뭔가 약점이 들어있지 않았을까? 너 이리 와, 너 내 말 안 들으면 이 캐비넷 열고 너 깜빵이야? 라고 하는 식.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뭐냐?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되지 않으면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검찰,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에 의해서 정치인도 경제인도 전부 다, 전부 다 이렇게 이용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게 제가 볼 때는 검찰 개혁이 마지막에 이루어지고,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로, 내년 추석 때까지로 이제 시한이 확정이 됐잖아요. 근데 그 시한이 확정됐는데, 그 확정된 과정, 이제 앞으로 뭐 한 11개월 며칠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, 이 11개월 며칠 동안에 굉장한 광풍이 불어닥칠 겁니다. 그 광풍이 불어닥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지금 조이대가 하고 있는 게 그런 이제 저항의 광풍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, 근데 이 저항의 광풍을 무너뜨릴 수 있는 건 검찰이 그동안 먼지 쾌쾌히 쌓여있고 뭔가 누군가의 약점을 잡아서 이용해 먹던 그 캐비닛 안에 있던 그 서류들, 그것이 역할을 하게 되지 않을까. 그리고 강원도에서 십수년 전부터 벌어졌던 그 검찰과 정치인들의 어떤 그 야합, 그것을 밝혀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. 김성교, 너 기다려라. 곧 간다.